비만 인구가 늘어나며 급증하는 서구형 암. 그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요즘 늘고 있는 암들은 주로 비만과 관련된 암들이기 때문에 뱃속 지방에 숨어있는 무서운 비밀. 뚱뚱해진 지방세포가 암의 성장을 돕는다는데 다양한 암들 세포, 암세포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살찐 당신, 암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생활 습관부터 바꿔라. 비만과 암, 그 치명적인 관계에 대해 밝혀본다. 이곳은 미국 뉴욕 중심가입니다. 거리에서 육중한 몸매의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인구의 3분의 1이 비만이다 보니 미국에서는 비만을 줄이려는 법안들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부까지 나서서 비만 예방에 힘쓰는 이유, 그것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데요. 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최근 미국에선 비만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비만이 암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미국 암학회에서 고도 비만인 사람들을 16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고도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 비해서 남자는 52%, 여자는 62%나 더 많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남성은 대장암과 간암, 여성은 유방암과 자궁 내막암 같은 특정 암에 있어서 더욱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비만과 암 사이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비만의 제국이라 불리는 미국. 최근 미국에서는 위를 잘라내거나 위의 크기를 줄여 체중을 감량하는 비만 환자들이 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살고 있는 도나 씨 역시 2003년 위 축소 수술을 받았다. 그녀는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지독한 요요 현상에 시달렸다. 그리고 2003년 그녀는 135kg의 초고도 비만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의 몸 곳곳은 성한 구석이 없었다. 당시 제 건강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만성 요통의 척추 디스크, 그리고 무릎 관절염을 갖고 있었죠. 또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있었어요. 게다가 당뇨 역시 불안한 상태였어요. 제 어머니도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뇨병에 걸리는 건 시간 문제였죠. 결국 그녀는 위 축소 수술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됐다. 수술 당시 그녀의 뱃속은 누런 지방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받은 위 축소 수술은 위의 상단부를 실리콘 밴드로 묶어주는 것인데 이렇게 위가 작아지면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줄어 체중도 줄게 된다. 수술 후 어린아이만큼 적은 식사량을 유지하게 됐다는 도나 씨는 현재 50kg 가까이 체중을 감량한 상태다. 그녀가 이런 큰 수술을 결심하게 된 데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녀처럼 초고도 비만이었던 어머니는 50세의 나이에 유방암으로 숨졌다. 어머니 집안에는 유방암 환자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50세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죠. 저는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린 이유가 궁금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비만이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제가 위 축소 수술을 받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유방암에 걸리고 싶지 않은 이유도 컸습니다. 위 축소 수술로 체중을 감량한 초고도 비만 환자들의 경우 암에 걸릴 위험이 4배나 낮아졌으며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의 발생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었다. 대부분의 고도비만 환자들이 위 축소 수술을 고려할 때는 이미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수술 후 손자, 손녀까지 보기도 하죠. 체중을 감량할 경우 암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죠.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일 정도로 한국인의 비만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50대 이후 체중이 20kg 가까이 늘었다는 유도열 씨. 다른 것보다 유난히 튀어나온 배, 그의 복부 비만은 심각해 보였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단에 변화가 필요했다. 최근에는 생선과 채소 반찬, 그리고 된장국에 잡곡밥이 기본이 됐지만 작년까지도 식탁엔 이틀에 한 번꼴로 고기 반찬이 올랐다. 그래서 하도 못 먹고 가난해갖고 고기를 참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이렇게 뚱뚱해지고 살이 찌면서부터 복부 비만이고 또 거기 왜 저기 피에 있죠, 피. 거기에 기름이 많이 꼈다고 그랬거든요. 그의 현재 몸무게는 82kg, 체질량 지수 30이 넘는 고도 비만이다. 체중이 늘며 배뇨 장애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변 보기가 힘들고 자주 나오고 힘이 없어갖고 소변 보면 바지로 많이 떨어져요. 배뇨 장애는 중년 이후 남성에게 흔한 질환. 하지만 비뇨기과를 찾은 유도열 씨는 뜻밖의 암 선고를 받았다. 그의 전립선에서 0.5cm의 작은 종양이 발견된 것이다. 그때 수술하러 입원하셨을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종양은 깨끗이 제거할 수 있었다. 그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현재는 암 예방을 위해 체중 관리가 절실한 상황. 비만이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 비만한 사람들은 악성도가 높은 암이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진행이 좀 돼서 진단이 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PSA라는 전립선암 피검사를 하는데 이 비만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약간 낮게 나온다는 거죠. 피검사 결과가 실제보다 1-20% 낮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진행돼서 발견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립선암은 국내에서 매우 드문 암에 속했다. 하지만 비만 인구의 증가로 한국인의 암 발생률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과거 1, 2위를 다투던 폐암이나 위암과는 달리 최근 들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과 같은 서구형 암들은 상승폭이 매우 높아졌다. 놀라운 점은 지난 10년간을 비교하면 비만할수록 이들 암에 걸릴 위험도 높았다는 사실이다. 그중에 지방 조직에서 일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받는 특정한 암들, 예를 들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또는 유방암 이런 암들의 경우는 훨씬 지방대사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만 환자들이 다 암에 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촉진될 때 그 일부 과정들은 암을 유발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암들에서 그 비만인 사람들이 자주 발견되게 되는 거죠. 올해 70살의 강춘자 할머니는 얼마 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다른 것보다 복부를 중심으로 살이 많이 찐 상태. 하지만 비만이 암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